2030 세대 경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MZ적 시점 시간입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을 받지 않는 가게들을 이른바 노키즈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은행이 노청년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재직 기간이 짧고 신용 점수가 낮다 보니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인공지능 개발 업체에 취업한 27살 추민우 씨. 아직 대학 근처 자취방에 살고 있는 추 씨는 직장 근처 빌라에 전세방을 얻으려던 계획을 미뤄야 했습니다. 아직 모아둔 돈이 없는 추 씨는 2억 원의 전세 보증금 중 80%는 전세자금 대출로 나머지 20%인 4천만 원가량은 신용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 개발자 직군에 취업했음에도 재직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은행 신용대출이 거절된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모아둔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국내 시중은행 대표 신용대출 상품들은 6개월에서 1년 넘게 재직한 이들만 받을 수 있어 재직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짧은 재직 기간 탓에 시중은행 대출을 거절당한 추 씨는 정부의 청년대출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 청년 지원 제도인 햇살론 뉴스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에서 4%대의 비교적 저금리에 돈을 빌려주는데 계약 연봉 3,500만 원이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소득이 3,500만 원보다 적어 기본 지원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신용점수 등을 이유로 내부 심사를 통해 거절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내부 CSS 등급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 신용평가 모형을 돌리는데 거기서 아마 탈락하시는 분들은 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처럼 정책금융과 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은 비교적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대 청년들의 마이너스 대출은 전년 대비 3.4%가량 늘었는데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욱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옛날 등급으로 보면은 5등급 초반대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보통 사회 초년생이 한 6등급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2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2금융권 대출은 1금융권과 비교하면 비교적 금리가 높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한 번 떨어진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금융권 금리보다 비싼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금리는 고신용자의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가량 높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출발선부터 높은 이자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로 풀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 금융으로 풀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상당 부분 금융화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장기적인 눈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정책에서는 서민금융 정책들을 늘리는 부분과 함께 사회 정책들을 어떻게 좀 더 늘릴 것이냐.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또 오히려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취업문 뚫기보다 은행 대출문 뚫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